안녕하십니까, 정과입니다. 오늘은 정부 부동산 헛발질에 영끌 폭발, 부채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부채 그저 쓰나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높고 증가 속도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23일 글로벌 금융회사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가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100.6%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분기 말 기준으로 100.6%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2018년 말 97.9%에서 작년 말 95.3%로 2.6포인트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100%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것은 국내외 관련 통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GDP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개인의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 자영업자의 생계자금 마련 대출 수요 등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그죠. 경기는 안 좋은데 지금 부동산만 지금 올라가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생계자금 마련 대출 등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부동산 상승과 생업 창업자금 대출 이런 거죠. 생업자금 대출.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이게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 지난 8월 한국 폭발 사고로 GDP가 급감한 레바논의 116.4%라고 합니다. 이어 2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엄청나죠. 이 정도면 세계 평균 65.3%보다 35포인트나 높다고 합니다. 최근 1년 새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한국은 7.0포인트로 홍콩 10.6포인트, 일본 7.8포인트, 미국 7.7포인트 등에 이어 7번째로 컸다고 합니다. 국제결제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과도한 가계빚이 성장 여력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은, 그죠? 이게 성장률을 제외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의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올 3분기 기준 110.2%로 38개국 중 8위였다. 정부 부채 비율은 45.9%로 22위라고 합니다. 정부 부채 비율도 우리가 40%선을 안 넘으려고 우리가 계속 노력했는데 요번에 45.9, 46% 가까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표를 보면은 한국이 100.6%로 영국, 미국, 일본, 유로존, 중국보다 높다는 거죠. 일본이 65점, 가계부채 65점, 중국도 59.8%밖에 안 되는데 한국이 지금 100.6%라는 겁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2019년에 좀 줄어들었네요. 그죠? 19년도에 좀 줄어들었는데 2020년도에 그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2020 부동산 상승하고 경기 악화에 따른 부채 비율이 상승했다고 봐야 되겠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6%로 주요국 중 사실상 1위라는 겁니다. 올 3분기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부착된 B2 비즈니스 투자,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우선 꼽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투자에 지금 엄청 올인을 해서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치솟자 가계가 전방위서 빚을 끌어모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채무마저 급증하면서
급기야 가계부채 비율 세자릿수 시대에 진입하게 됐다는 것이죠. 부채가 갈수록 과도해져 가계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답니다. 물론 이제 금리는 내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금액이 증가하니까 그죠, 부담은 계속 늘겠죠.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급 가계부채 증가 속도라는 겁니다.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3분기 말 100.6% 사상 처음 10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영국,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이 60에서 80%대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증가 속도도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3분기 말 93.6%에서 7포인트나 상승했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7번째로 상승 속도가 빨랐다는 겁니다. 이번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가계부채를 올해 예상 GDP로 나눠 산출했다는 겁니다. IIF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올 들어 3분기 평균 환율 등을 고려할 때 IIF는 올해 한국 GDP는 달러화 기준으로 1조 5678억 달러, 지난 3분기 말 한국 가계부채는 1조 5772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했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하는 원인은 한국의 가계대출 비율이 100%를 돌파한 것은 코로나19로 올해 GDP가 작년보다 감소한 것이 물론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올 들어 급증하는 가계부채라는 겁니다. 한은이 발표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을 보면 8월 한 달에만 1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월간 기준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가장 컸다는 겁니다. 올해 9월에도 9조 6천억으로 늘어 역대 세 번째로 증가폭이 컸다고 합니다. 이는 치솟는 주택 매입 자금과 전세값을 조달하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13.1로 작년 말에 비해 9.9%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7.1% 올랐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은 유동성이 아닌 정부 정책 실패 탓으로 본답니다. 유동성이 아니란 겁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아니고 정부 정책 실패로 본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고. 한국경제학회가 8월 한 경제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76%는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뽑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현금 창출력이 나빠진 자영업자 대출도 급증했고, 원재료 구매와 직원급여, 이자 비용을 비롯한 운영자금을 빚으로 충당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 3월에만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폭은 3조 8천억 원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도 그죠, 엄청나게 지금 대출을 받았죠. 그죠? 가계 유동성 위기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육중한 가계부채가 민간의 씀씀이를 억제하고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험 신호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지금 성장하기에 어려운 지점까지 왔다는 겁니다. 가계빚 이자 상환 부담에 씀씀이를 자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빚이 늘면은 당연히 씀씀이를 자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임계치를 크게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부자 동네가 그저 돈을 많이 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자 동네가 돈을 많이 안 쓴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반여동, 재성동 저 위에 그죠, 그다음 서동, 금사동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딱히 집을 살려는 목적보다는 맞벌이가 많고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상권은 크게 위축을 잘 안 받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돈을 벌었으면 주로 외식도 많이 하고 그 지역에는 그죠. 우리가 부자들은 돈을 아껴가지고 집을 다 살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서민들은 그렇게 집에 욕심을 안 내고 돈을 그죠 더 쓴다는 거죠.
하루 벌 수 있을 때는 계속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상권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뛰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가게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해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었던 외환위기 수준, 즉 일용직 실업률 전년 대비 12.3%포인트가 상승으로 치솟는 상황이 지속되며 올해 47만 3천 75만 9천 가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아주 위험 수위에 지금 거의 다 달아왔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중소기업 기업들의 해직을 지금 국가에서 못하게 하고 있죠. 그죠?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급여도 지금 빚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지금 갈수록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게 잡힐 줄 알았지만 실제로 크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값은 또 이럴 때 집값이 안정을 하면은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할 건데 부동산 가격마저 상승을 하니까 이 집에 대한 사람들이 집을 사야겠다는 욕심이 더 생기잖아요. 부자들은. 그죠? 그래서 돈을 더 안 쓰고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대출금리는 떨어졌대도 우리가 1%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재작년보다 몇 년 전보다 1% 정도 떨어진 걸 갖고 우리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부담은 늘었다는 거죠. 비용 부담은. 그래서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부자들도 그죠. 내가 돈을 더 모아갖고 더 큰 집을 빨리 사야 되겠다 생각할 거고, 가난한 사람, 우리 집값이 올랐다고 과연 이제 소비가 늘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자기 집값 오르는 거, 남들 집값이 더 오는 걸 보게 되면은, 더 소비를 줄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전세자금 대출 증가했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악순환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사태가 지금 내년을 넘었으면은 큰 위험 신호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자꾸 3차 자금 지원을 지금 생계 보조금을 그저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자꾸 그렇게 돈을 퍼주면 국가 비용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악순환을 거듭한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가계부채가 그죠. 결국은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국가부채가 오면 경제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책 없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고 민간 소비 활동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나 이후에 엄청난 경제 폭락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폭락이 올 수 있고 그러면은 금리가 은행 환율이 지금은 내려갔지만은 치솟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치솟을 수도 있고 은행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채가 늘어나면 은행이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율을 높여 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아직까지. 쉽게 이제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다가 그죠 부도가 나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될 신용대출이 많기 때문에 요즘 부도가 나면 은행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